안녕하세요. 저는 IM 컨설팅의 장지선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TFC 게임의 인증을 받은 공인 강사인 서티파이드 트레이너입니다. CPM, CSP 자격을 가지고 있고 수혜 측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본격적으로 게임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게임 개요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게임에 등장하실 가상의 사례회사는 프레시 커넥션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게임 이름이기도 하고 사례회사 이름도 프레시 커넥션입니다. 유럽 북서부에 위치한 과일 주스 생산 제조 회사인데요. 유럽 북서부라고 하지만 사실 이 게임을 만든 회사가 네덜란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네덜란드에 있는 과일 주스 생산 제조 회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성과가 계속해서 저조해져 있고 공급 사슬 성과가 낮아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SCN 관련된 영역에 임원이 돼가지고 새로운 경영진 그룹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역으로 보시면 판매 쪽, 구매 쪽, SCM 쪽, 생산관리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경영진 그룹을 구성을 하게 되고 이 경영 성과가 안 좋은 회사를 구하러 뛰어들게 됩니다.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와서 알고리즘을 모시면 한 20년 동안 회사를 해왔고 성과가 안 좋아서 경영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익을 내게끔 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라운드별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한 라운드는 회사로 보면 6개월 동안 운영되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6개월 동안 한 라운드를 진행해서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끝나면 다음 라운드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총 5라운드 혹은 6라운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매 라운드마다 전략을 새로 세워서 6개월씩 6번 혹은 5번 정도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의사결정한 거에 따라서 시스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줍니다. 그 재무제표 중에서 최종 투자 수익률 ROI가 가장 높은 팀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역할과 책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팀당 4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매다, 나는 생산이다, 판매다, SC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담당 임원에 따라서 역할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구매 담당 임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담당 임원은 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게 좋은 품질 물건을 떨어지지 않게 낮은 재고로 공급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구매 담당 임원의 큰 역할입니다. 구매 담당하시는 분은 어떤 업체가 이제 말썽을 부리는 업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량도 많이 나고 또 늦게 오고 할 텐데 첫 라운드부터 이 업체를 바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라운드별로 의사결정하는 것들을 점점 오픈을 해놓게 되어 있는데 레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3라운드 정도 가야지 공급 업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그 공급 업체가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 잘 끌고 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인 예를 들어 안전재고 이런 것들로 좀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를 당장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 협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생산은 2가지 역할인데 창고 쪽하고 생산 설비 쪽, 라인 쪽에 캐파 관리를 합니다.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생산 캐파가 부족하면 2교대, 3교대로 늘려야 되고 생산 설비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믹싱하고 보틀링이라고 하는 2가지 설비가 있습니다. 창고도 2가지가 있습니다. 원자재랑 완제품 쪽 창고가 있습니다. 사람을 몇 사람으로 할 것인지, 교대를 몇 주로 할 것인지, 관련된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게 중요하고 또 비용을 낮춘다고 해서 물건을 못 만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는 게 바로 생산 담당 임원의 역할입니다. 판매는 주로 매출액 증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면 판매 담당 임원의 퍼포먼스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매출액을 증대하는데 단가를 바로 고객하고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단가를 바로 협상하는 게 아니고 계약 지수라고 하는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판매 담당하시는 분들은 납품 조건을 고객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단가에다가 계약에 따라서 계약 지수라고 하는 거 이걸 곱해가지고 원래 가격의 계약 지수를 곱하고 그다음에 수량을 곱해서 판매액이 다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지수라는 거 이게 1보다 크면은 매출액이 더 커질 거고 1보다 작으면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든 판매 담당 임원은 계약 지수를 높이고자 할 텐데 이 계약 지수를 높이고자 하면은 고객한테 많은 것들을 양보를 해야 합니다. 고객한테 많은 것들을 양보를 한다는 의미는 내부적으로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는 희생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격적으로 다른 쪽에서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 건지 협상을 잘 해야지 무작정 그 매출 증대를 하고자 해서 계약 지수를 높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타임 딜리버리를 얼마나 하느냐,
그다음에 유효기간, 고객한테 얼마나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한 협상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완제품 주스 유통기한이 20주로 마스터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주스가 용기에 담겨진 시점부터 20주가 카운트가 되는데 이 20주가 지나면 이제 폐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이제 머무는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하고자 하면은 고객한테 유통기한을 조금 줘야 되고 대신 계약 지수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계약 지수가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매출액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 판촉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촉진을 하려고 고객하고 협상을 잘 해야 되는데 고객과의 계약 지수를 결정하는 거. 이게 바로 판매 쪽의 역할입니다. SCM 담당 임원은 주로 원제품과 완제품에 대한 재고 수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쪽인데 재고를 너무 줄이면 이제 결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이라던가 구매 쪽 이런 쪽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많이 하게 됩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은 원료가 들어오는 서플라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담당하시는 분의 역할이죠. 그래서 원료가 들어오면 원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원자재 창고에서 생산으로 이제 원료가 나가게 됩니다. 생산으로 투입이 되면 생산이 되는데 공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하고 원액하고 섞는 믹싱 공정이 있고요. 이거를 병이나 팩에 담는 보틀링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제품이 완제품으로 돼서 완제품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다가 고객한테 납품이 됩니다. 다시 보시면 원료가 들어와서 생산이 되어서 완제품 창고에 있다가 고객한테 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SC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TFC 게임은 전략 게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점점 라운드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작전을 짜보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엇박자가 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판매 쪽에서는 대응성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객 서비스를 약속을 많이 해놨는데 SCM 담당 임원은 반대로 재고 금액을 낮추려고 비용을 줄이려고 재고를 줄여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엇박자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ROI가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이라는 걸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 전략은 크게 로우 코스트냐 혹은 차별화 쪽이냐 이런 것 쪽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전략을 하나로 결정을 했으면 전략을 염두에 두고 같이 한쪽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틀어지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히 바쁘기만 하고 회사 이익 ROI는 줄어들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서 실제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에 따라서 ROI를 높이는 형태로 간다고 했는데 전략 ROI는 이제 뒤에도 나와 있지만 투자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이 레비뉴에서 이 코스트를 빼서 인베스트먼트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비뉴에서 보시면 프라이스를 직접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는 없고 이 계약 지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볼륨하고 곱해져 가지고 이제 레비뉴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쪽을 보시면 COGS라고 해서 직접 자재비, 직접 농비, 간접비 이런 것들의 판관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코스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라는 것은 공장 설비라든지 재고, 그다음에 기계라든지 물건 팔아서 돈을 얼마나 빨리 받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ROI가 가장 높은 팀이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항상 라운드별로 팀에서 의사결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ROI가 이제 각 라운드별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은 ROI가 마이너스 4%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를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고 플러스 중에서도 더 높은 ROI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침몰해가는 회사를 구하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